자, 어제 문재인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며 공정이라는 말을 수차례 하면서 27번 했대요. 그러면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 합법적 불공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공수처법 조속 처리를 당부한다. 공수처법 외에 대안이 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상당수가 공수처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검찰 가서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거고 재판 져서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잘못됐고 그들은 건방지고 또 부패했고 그들의 비리를 다룰 공수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데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편지 보낸 분도 그렇게 보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뭔지를 알고 이야기하는가. 자, 공수처는 판사가 지금 한 3,200명쯤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판사 3,200. 그리고 검사가 지금 2,200. 둘이 합치면 5,400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면 75명쯤 안팎됩니다. 그 다음에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한 6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군 장성급 이상이 45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합치면 그야말로 지금 한 6,000명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은 자기는 어디에 의해서 자신의 비리를 조사받는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을 수 없더라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서 미국엔 지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조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자, 조사는 되어서 문제는 제기되고 임기가 끝나면 사법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중에 비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비리를 저질러서 친인척들이 본인이 깜빵에 가지 않았습니까? 얘가 한 명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이나 유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 대상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을 빼고 그 밑에 있는 잔챙이들의 비리를 뒤진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의 시발점이자 원점은 대통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기왕 뇌물 쓰려면 제일 센데 옆에다 갖다 줘야지. 그 밑에 갖다 줘서 해결됩니까?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거기 접근 못하는 거지 접근할 수 있으면 다 거기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재벌 총수들이 숱하게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에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권마다 잘 나가는 재벌이 바뀌는 순서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키면 국정농단이고 안 들키고 빠져나가면 그만인 거죠. 지금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었다고 하는 노무현 정권도 삼성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삼성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럼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의 핵심은 청와대 대통령에서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맡기 그런 거는 형님이 창구를 하거나 동생이 창구를 하거나 마누라가 창구를 하거나 자식이 창구를 하거나 대통령의 측근이 창구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아는 일을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공수처의 핵심은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편지 보낸 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가 임명한 공수처장 보고 지를 조사하라 그러면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수처장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공수처장은요, 뭐 국회나 무슨 대법원이 추천하고 개뿔 방통이고 뭐고 그렇게 추천해가지고요, 항상 정권 잡은 쪽의 의견대로 돌아가지 공정하게 되는 거 봤습니까? 2배수로 올리면 대통령이 정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장요? 결국 대법원 여야 등이 해서, 예? 7명의 무슨 추천위원이 2배수로 올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공수처장 해봤자 결국은 문재인이 누구 시켜야 되겠다. 자, 말 제일 잘 듣는 내 충성 쫄병을 한 명 공수처장 시켜라 하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공수처는 뭡니까? 나는 비리를 막고 남의 비리는 다 잡아내는 그야말로 판검사들 뒷덜미, 경찰 고위직, 군인 뒷덜미 잡아서 협박하는, 이것들 꼼짝 못하게 코를 끼워 놓는. 자, 요즘 A가 말을 안 듣고 우리 쪽을 뒤집니다. 낚아 올리라. 낚아. 요즘 C가요, 저쪽 공격 좀 하라는데 소극적입니다. 낚아 올리라. 그럼 그 제목은 뭐야?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 유포, 이런 걸로 다 낚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꼭 비리, 범죄, 돈 받은 거 아니라도 언제든지 낚아 올리고, 누구누구를 뭔 혐의로 수사하라, 수사 대상에, 그걸 공수처가 지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장은 문재인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선거 뽑을 때 공수처장도 같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쭉 있으면 국민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고 정당에 독립되어 있는 사람을 국민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뽑은 공수처장이 대통령 비리가 있으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수처가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정당 당적을 한 번도 안 가진 사람 중에서, 오로지 법만 보고 살아온 사람 중에서 국민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너도 투표로 뽑혔지만 공수처장도 투표로 뽑혀서 대통령부터 고위직 공무원 전체를 관장한다. 이쯤 되면 내 동의할게요. 공수처장은 투표로 뽑히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문재인은 임기 2년 반이 지나도록 자신과 그 주변을 뒤지게 돼 있는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을 뒤지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일부러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 했던 이석수를 문재인이가 큰 공을 세웠다고 국정원 기조실장 보내줬어요. 이석수도요, 지가 옳았다면 안 가야 지의 정당성이 남아있지요. 정말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년 반 동안요, 지는 특별감찰관 안 하면서 판검사들하고, 예? 고위직들은 뒤져서 코 끼겠다고 이걸 하겠다.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만약에 문재인 옆에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아들, 딸 문제, 사위 문제, 예? 딸이 태국 갔는지 어디 갔는지 하는 문제, 우리들 병원 문제 다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손혜원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응해야 될 부분을 내가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은요, 판사, 검사 출신 많고 법률 전문가, 헌법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소송을 내야 됩니다. 위헌 법률 소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 법이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요. 지금 공수처법은 상권 분립과 균형과 견제를 다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즉시 위헌 법률 신청을 지금 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지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이 검찰이나 또 사법부 판사들과의 이 권한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좀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 간에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권한에 있어서 공수처라는 애매한 형태의 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각 기관들의 역할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또 조국을 비호하고 검찰을 수사방해하고 직권 남용으로 협박한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독재로 갈 수 있는 공수처법을 지휘한 문재인에 대한 탄핵 발의까지도 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한국당이 다 하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할 때는 몸을 던져서 막고 그걸 가지고 또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하면 처벌하라고 하고 아까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조치, 탄핵 발의, 그리고 위헌 법률 소송,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등을 내고 그 다음에 의원직을 총사퇴해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이 싸움은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의석 자리 보장해 주겠다니까 국회의원직 하나 연장하는 욕심에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법률을 받아주겠다. 이 장사꾼 아닙니까? 물물거래죠. 국회가 물물거래의 대상입니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용납하자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수처를 지지합니까? 국민들 중에 공수처가 앞으로 가져올 위험성을 제대로 알기나 합니까? 개인이 겪은 피해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수처 돼야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전부요. 자신의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기구를 설정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판검사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 판검사가 오만하고 거만하다라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요. 국가기구는 객관적으로 권력에서 독립되고 균형과 견제로서 서로 굴러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지금 짓거리를 문재인이 하고 있는데 국민 일부들은 자신의 개인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건 천만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고쳐가는 것은 문재인과 관계없는 형태의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검찰이나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나 부패 등을 갖다가 정리해 가고 또 그들의 오만함을 정리해 가야 되는 문제지 그걸 여기에 끼워서 문재인의 독재 그리고 영구 집권 의도와 맞물려서 이 공수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보세요. 장성 450명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을 갖다가 이렇게 사살하거나 아니면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했다고 직권 남용으로 장성들을 조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공수처는 그야말로 이 정권이 군부, 경찰, 판검사 다 코끼여서 협박하겠다라는 데 다름 아닙니다. 이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